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왜 침체가 됐을까요? 바로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오고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부터 미국이 본격적인 긴축에 들어가게 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올해 미국이 기준금리를 7번 그리고 내년에 4번 인상해야 된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것도 합쳐서 최소 11차례라는 거죠. 여기서 더 올릴 수도 있다고 본 겁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망이 현실화가 된다면 올해 말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2%로 올라가게 되고요. 내년 말에는 3%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급격한 금리 인상 전망이 힘을 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1월 고용보고서 때문에 그래요. 자, 미국 실업률은 4.0%로 예측치보다 높았지만 비농업 고용지수에서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게다가 전년 대비 미국 시간당 평균 임금이 예측치인 5.2%를 넘는 5.7%가 나온 겁니다. 야, 그러면은 고용시장 보니까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깝네. 고용 상황 굉장히 좋고 경제 상황도 굉장히 튼튼하다. 그런데 부작용이 눈에 보이고 있더라. 그래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1월 CPI 전망치는 이미 7.3% 수준입니다. 12월 CPI가 7.0% 40년 만에 최고치인데 여기서부터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가 2%인데 3배가 넘는 수치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종합해보면 노동시장이 획기적으로 개선됐고 물가 불안이 심화되고 있더라. 게다가 높은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를 더욱더 자극할 수 있는 상황이더라.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한가하게 3개월마다 금리 인상할 수 있냐? 절대 못한다 말씀드렸고 그것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는요, 미국과 한국의 금리 수준이 같거나 미국이 더 높을 수도 있을 거로 보여져요. 현재 대한민국 기준금리 1.25%, 미국은 0.25%로 1%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이게 순식간에 뒤집어 엎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가 문제가 아니라 내년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올해 그래 같을 수도 있다. 아니면 더 높아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0.75%를 초과해서 차이가 날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 미국이 3%인데 한국이 2%를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이 3%면 대한민국은 2.25%까지는 최소한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이유로 골드만삭스에서는 내년 이후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5%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현실화되면 부동산 시장 완전 쑥대밭됩니다. 자, 이를 반영한 채권 시장이 지금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매일매일 하한가예요. 자, 어제 채권 10년물 금리가요 1bp 올랐어요. 2.73%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대한민국 유동성 지표라고 하는 3년 만기 국채 금리는요 3년 9개월 만에 2.3%를 돌파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채권 금리가 이렇게 뛰면서 대출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대출 금리는요 기준금리보다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말씀드렸고 지금 딱 봐도 앞으로 기준금리 많이 올라갈 거라는 게 누구나 예상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럼 대출금리도 더욱더 뛴다는 겁니다. 자, 미국 10년물 금리도요 가까운 시일 내에 2% 찍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한 1.93, 94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2%. 자,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기준금리를 자주 올리게 되면 물가가 잡힐까요? 이미 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잡기에는 타이밍이 많이 늦었다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금리 인상 말고 이것까지 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무엇이다? 바로 중앙은행의 보유자산 축소, 양적 긴축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들은 대차대조표 축소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코로나19 과정에서 세계 4대 중앙은행이 10조 6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매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채권을 마구마구 사들여서 장기채 금리를 떨어뜨리고 시장에 직접적인 자금 유입 효과를 부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자산 매입 과정이 이번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지속적으로 있었죠. 그래서 미국과 유럽, 일본이 합치면 이 중앙은행이 보유한 자산 규모가 24조 달러 규모가 넘어요. 거의 3경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물가 불안 상황에서는 미국이든 유럽이든 이 자산을 축소하면서 유동성을 급속도로 빨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것까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현재의 과도할 정도의 심각한 물가 불안을 잡기 위해서는. 자, 일단 연준만 보겠습니다. 패드가 보유한 자산 규모는요 1경 809조 원 규모입니다. 809조 원도 많은데 여기에 1경이 더 붙어요. 자, 이 막대한 자산을 어떻게 축소해 나갈 것인가 중요한데 이거 속도 조절 잘못하면 엄청난 파장을 부르게 됩니다. 1월 FOMC에서 나온 제롬 파월의 양적 긴축 언급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와 금융의 상황을 고려해 대차대조표 규모를 축소하는 세부 사항을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을 했고요. 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추진할 것이며 이는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될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이던스를 제시할 것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통화정책 기조를 조정하는 주요 수단은 기준금리라 해서 급격한 양적 긴축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불식을 시켰습니다. 시장에서는 5월이나 6월부터 시작할 것으로 봤어요. 그럼 연준이 보유한 이 막대한 자산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양적 긴축의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만기가 도래한 채권의 재투자 비중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만기가 도래한 채권을 재투자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만기 도래 전 채권을 매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방법은 만기가 도래한 채권의 재투자 비중을 줄여나가면서 그 보유자산 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을 좀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 불안이 심할 경우에 2번과 3번 방안도 사용할 가능성이 커요. 미국은 언제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막대한 국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무부는 당연히 만기된 채권을 재연장하려고 할 거예요. 자, 그런데 패드가 이 만기된 채권의 재투자를 줄이게 되면 수요 감소 요인이 되면서 채권 금리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거죠. 과거 양적 긴축 시기에 미국 국채 금리를 보잖아요. 자, 언제 긴축을 했냐? 2017년 말부터 2019년 가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10년물 금리가 2.4%에서 3.15%까지 올라갔어요. 물론 기준금리도 자주 올라가긴 했지만은 이런 채권 수요 감소 부분이 채권 시장에서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는 건데 이번에는 이 시기보다 훨씬 더 강하게 오를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앞으로 미국 국채금리 엄청 뛸 겁니다. 그리고 세계 금융시장이 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와 연동이 돼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앞으로 미국 금리가 장기적으로 계속 오른다는 뜻은 고금리, 고물가 시대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가계는요 흑자 주체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얻은 소득을요 어디론가 보내요. 예금으로 보내든가 주식으로 보내든가 부동산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에 초저금리를 맞추는 과정에서 예금이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주식이나 부동산, 코인 등으로 필요 이상의 유동성이 유입되고 버블이 형성이 된 건 여러분들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자, 하지만 예금금리가 올라가며 돈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한 달 사이에 58조 원이 예금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기준금리 0.25% 올려서 예금금리가 1.7%가 되니까 이렇게 많은 자금이 옮겨간다는 거죠. 반면에 부동산 시장과 주식 그리고 코인 시장은 여전히 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최소 2년간 지속이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몰라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별로 안 떨어진 것 같으니까 집값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년부터 이런 변화의 의미를 제대로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런 변화 과정에서 집값이 크게 하락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쇼킹 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꾸는 시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